광주 전남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데요. 광주 지역의 인구 유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계속해서 광주를 떠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시사 토크쇼, 시사톡 청년을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지연입니다. 최근 몇 년간 광주광역시의 청년 유출 가속화로 인구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무려 작년에 광주를 빠져나간 순유출 인구만 9,000명이었고 그중 70%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광주의 청년 유출 인구는 무려 우리 대학 학생 3분의 1에 육박하는 숫자인데요. 떠나가는 청년들을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들을 잡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일지 대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청년 감수와 관련해 톡 까놓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의 출연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졸업예정자 우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광주에서 살고 있는 전남대학교 정외과 야옹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두 분 다 광주광역시에서 꽤 오랜 기간 생활하셨는데 본격적인 토크쇼 전에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광주에서 취업해 평생 살기 대 수도권에서 취업해 평생 살기. 야옹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살 수만 있다면 수도권에서 취업해서 평생 살 것 같습니다. 네, 무태님은요? 수도권의 대부분의 혜택들을 저는 포기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도권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광주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2명 중 1명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지 본격적인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광주의 청년 인구 유출입니다. 청년 유출은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자치단체들은 물론이고 광주광역시가 풀지 못한 대표적인 숙제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광주 청년 인구 유출이 점점 더 심해져서 매년 10,000명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위의 청년 세대들도 광주를 많이 떠났나요? 아무래도 보통 졸업을 하면 광주를 많이 떠나 취업하는 것 같습니다. 무태님의 주변은 어떤가요? 제 주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해결책 마련에 앞서 가장 필요한 건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청년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광주광역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발달이 덜 된 점, 예를 들면 대중교통의 경우죠. 대구와 부산은 편리한 수준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지만 광주는 아직 지하철도 이용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또 관광도시가 아니기에 인구 유입이 비교적 적고 미래 취업 시에 어떤 취업에 대한 비전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취업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큰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문제점이 복합 쇼핑몰, 우스갯소리로 그 복합 쇼핑몰들인 다이소가 있다라고 하죠. 다이소를 간다는 점이 진짜로 참 슬픕니다. 이건 다 광주에 산다면 한 번쯤은 느껴봤을 만한 불편함인 것 같아요. 광주가 요즘 자칭 타칭 노잼도시라고들 많이 칭한다고 합니다. 두 분은 광주의 노잼도시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광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저는 상당히 당황을 하면서 전략을 짭니다. 일단 무등산으로 데리고 가요. 무등산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힘들게 몸을 지치게 만들어서 하루 종일 굴려요. 그리고 네가 진짜 힘들어하는 것 같다. 내가 광주에서 정말로 보여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나는 다음에 광주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걸 몇 번 미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런 전략들이 정말로 몸에 능숙할 정도로 광주는 상당한 노잼 도시라고 판단됩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야옹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인터넷상에서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불만을 토로할 때 주로 노잼도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광주가 다른 관광도시나 아니면 특별한 랜드마크가 있는 지역과는 조금 차별화된 점이 없다 보니까 특별하지 않는 것이지 이게 평범하지 않고 조금 더 그 하위 수준의 노잼도시까지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상반되게 나왔네요. 어느 하나 명쾌한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언론과 미디어가 앞서서 지역의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그 지역의 정체성도 함께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무패님의 의견도 공감을 하는 바가 있는데요. 생활하기 편한 도시라고 해서 즐길 거리가 없으면 결국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네, 그럼 광주가 노잼도시 이미지를 가지게 된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야옹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시민들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바로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시라면 타 지역에 비해 차별화되는 점이 있을 거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뚜렷한 개성이나 장점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간극이 커지면서 노잼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있는 특징이라고 광주 홍보시에 김치박물관이나 빛의 고장 아니면 아시아 문화 전당 등을 홍보하는데, 문제점은 이렇게 홍보할 대상이 청년 세대에게 큰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무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야옹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광역시라고 하면은 상당히 대도시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문화 소비 생활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광역시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점을 기대하고 광주에 왔다면 많은 부분에서 현실과 괴리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또 광주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것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주만의 컨텐츠를 만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송정역 주변을 가면 광주 버스 시티 투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자주 홍보되고 있지 않고 실제로 많은 컨텐츠가 있음에도 잘 이용되지 않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조금 더 재미 요소를 덧붙여서 광주에 오면 어느 정도의 관광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버스 시티 투어는 광주에 온 지 반년 된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렇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광주에 즐길 거리가 없다는 인식이 더욱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노잼도시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게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지 탈피라는 추상적인 해결책보다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광주 일자리 취업 프로그램 중에서는 외국어 자격증 응시료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광주에 거주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하거나 살기 좋은 도시 광주, 이런 문구 차원의 홍보를 넘어서 왜 살기 좋은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무편님은 어떠신가요? 네. 아까 야옹님께서 말씀해주신 외국어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이런 부분도 다 자금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금을 생활 공간이나 지하철 완공을 하는데 좀 더 힘을 더 쏟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광주광역시는 자금 마련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광주광역시와 수도권 중 어디에서 취업하고 싶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이나 전시관 같은 다양한 소비문화 공간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광주에 계속 머무르실 건지 야옹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단순히 소비문화 공간의 확장이 평생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 일자리 보장과 직업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 세대는 소비문화 공간도 중요시 여기지만 경제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취업이나 주거비용 문제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청년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경제활동이죠. 인간을 단순히 소비 대상으로만 보고 단편적인 사업으로만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야 돈을 쓴다는 말이 있듯이 소비 문화 공간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도 꼭 고려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AI 미래차 산업을 기반으로 2030을 위한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과 미래차 산업 양성 어떻게 보시는지 무패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AI에 관련된 인재 양성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딸리는 법적 문제와 윤리의식 같은 것이 반드시 딸려야만 이것들을 실행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도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문화도 함께 발전해야 문화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야옹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런 산업들이 모두 공학 계열에 치중되어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공학에서 점점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도 뻗어나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최근 광주시는 또 다른 청년 정책으로 4대 드림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과 지역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며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와 광주 청년 통합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청년을 광주에게 머무르게 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한 날카로운 판단 들어보고 싶은데요. 4대 드림 프로젝트는 사실 그 취지와 목표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 세대가 잘 활용하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온라인 같은 홍보가 병행되어야 기존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버스시티 투어와 같이 홍보가 병행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인별이나 얼굴책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SNS나 그런 뭐라 하죠? 도와주세요. 뭐죠? SNS나 유튜브? 네. 뭐 너튜브 같은 것들 말해도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의 홍보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들만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뜻깊은 4대 드림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건 홍보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크쇼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광주의 청년으로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톡 하나 말하겠습니다. 네. 서울과 똑같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광주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현실성이 없잖아요. 광주만의 특별한 문화도시 공간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지하철 완공 이거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광주에 내려온 청년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것이 지하철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버스에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교통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야옹님은 어떠신가요? 새롭게 계속 유출되는 인구를 막는 게 저는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학창 시절부터 광주에 계속 살고 싶어 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지나친 경쟁사회에 대한 회의감 아니면 한적하게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들을 타겟팅해서 광주의 가족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거는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인데요. 광주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심탄회하게 광주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임해주셨는데 시사톡 함께 하시니 소감이 어떠셨는지 야옹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간합문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인구 유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도 광주 인구 유출에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페님은 어떠신가요? 진짜로 귀한 자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20학번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계속 학교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청년들의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전대방송이 이런 컨텐츠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노잼도시 탈출과 소비문화 공간의 확대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 양육환경, 그리고 편의시설의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여러 도시들 중 하나가 아닌 광주광역시만이 할 수 있는 광주만의 특화된 콘텐츠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청년들이 더욱더 머무르고 싶은 광주를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갔길 바라며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시사토크쇼 시사톡 함께 외치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톡 청년을 잡아라.